첫 번째 손님 여기 나 앉아도 돼요? 그날도 도윤은 혼자 카페 문을 열었다. 낡은 종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싸늘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불을 켜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실루엣, 회색 외투, 그리고 살짝 축축한 머리카락. 저 여기 앉아도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밑에는 희미한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었다. 비가 온 날도 아니었는데 도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떤 이야기든 마시면서 하세요. 여자는 뜨거운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김 한 줄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잡고 있는 커피잔은 온기를 잃어갔고 피부도 점점 창백해 보였다. 저 오늘 강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고요? 네. 제 시신이 아까 발견됐대요.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이 카페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엄마에게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이 끝나자 그녀는 물 한 개처럼 흐려지며 사라졌다. 도윤 혼자 남은 카페에 커피 향만 희미하게 맴돌았다. 도윤의 비밀 그는 왜 이곳에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카페가 죽은 사람만 오는 이유는 하나였다. 도윤에게는 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20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던 날. 그는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마지막 말을 대신 전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전달될 때마다 그는 마치 빚을 갚듯 마음 한 구석이 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능력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카페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섞여 보였다. 하지만 누가 살아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도윤 스스로도 무서웠다. 방문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들. 밤마다 여러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다. 70대 노인은 집 뒤 창고의 헛간 안쪽 통나무 아래 내가 숨겨둔 돈 좀 찾아서 아내한테 주세요. 교복 입은 소녀는 엄마 나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믿어줘요. 때 묻은 작업복의 남자는 내 아들이 내가 죽은 거 오해하지 않게 말 좀 전해줘요. 이건 사고였다고. 그들의 말은 모두 간절했고 끝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매일같이 전했다. 어떤 날은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열하는 유족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게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숨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카페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 검은 코트. 그리고 사람 같은 온기. 여기 혹시 상담 같은 것도 받아요? 도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 카페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문 밖에 서성였던 이상한 그림자들이 그녀를 따라오듯 스쳐 지나갔다. 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며칠째 누가 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골목에서도 그리고 방금도.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 말에 도윤은 확신했다. 이 여자는 죽음의 그림자에게 쫓기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진 34.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단단한 사람이었다.
도윤은 혜진을 처음으로 카페 손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했다. 죽은 손님들의 시선이 바뀌다. 이후로도 죽은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죽은 이들의 시선이 점점 혜진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기척을 숨기던 죽은 방문자들이 모두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혜진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도윤은 혜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최근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 언니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 순간 카페 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가장 움츠러든 테이블에 앉은 흐릿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 언니 아직 못 떠났어. 혜진은 뒤돌아 물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진실 카페는 중간 다리였다. 도윤은 혜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카페. 그들의 마지막 말을 대신 전하는 일. 그리고 반복되는 죄책감. 혜진은 믿지 못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이 기울었다. 그녀 또한 언니를 찾기 위해 어디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젊은 여자. 혜진과 닮은 얼굴. 흐릿한 형체. 혜진아. 혜진은 숨이 멎었다. 언니? 죽은 언니는 진실을 말했다. 너도 위험해. 나처럼 따라온 사람 아직 있어. 혜진은 울먹였다. 누가 우리를? 언니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도윤 씨를 조심해. 순간 카페 전체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불이 꺼지고 죽은 손님들이 일제히 사라졌다. 도윤의 진짜 얼굴. 도윤은 절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로스터기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보군. 혜진은 두려움에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언니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도윤은 천천히 혜진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그저 죽은 자들의 말을 대신 전해줄 뿐이야. 하지만 가끔은 살아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 그게 무슨? 내 언니는 진실을 모른 상태로 죽었어. 도윤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혜진 씨, 당신 뒤에 따라다니던 그 사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도윤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내가 말하는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존재였다. 바로 혜진의 남편. 얼마 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남자가 죽은 사람 특유의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서 있었다. 혜진은 얼어붙었다. 여보. 남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생전과 달랐다. 납처럼 무겁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죽은 이유 아직도 모르지? 마지막 반전 누가 누구를 따라온 걸까? 남편은 혜진을 향해 다가왔다. 날 죽인 게 누군지 정말 몰라? 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건 사고였잖아. 사고? 남편이 낮게 웃었다. 정말 그렇게 믿어? 도윤이 막아서듯 말했다. 멈춰. 여긴 내 감정을 푸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지막이 말했다. 도윤 씨,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카페에 누가 살아서 오는지, 누가 죽어서 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건 나도 같지만. 남편은 혜진을 가리켰다. 그녀는 이미 반쯤 이쪽으로 와 있어.
혜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때 카페의 유리창이 덜컹 떨리며 서늘한 속삭임이 들렸다. 여러 죽은 손님들의 목소리였다. 선택해야 한다. 따라온 건 남편이 아니다. 죽일 마음은 이미 내 안에 있었어. 혜진은 양손으로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그만. 제발 그만. 모든 소리가 멎고 카페의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당신이 정말 두려운 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잊으려 했던 기억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기억? 도윤은 마지막 커피잔을 건넸다. 이걸 마시면 마지막 순간이 떠오를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도.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그 즉시 장면이 스쳤다. 남편과 마주했다. 언니와 다투고 집을 나왔던 날. 남편은 무섭게 몰아붙였다. 언니를 찾으라며 소리쳤다. 혜진은 언니가 죽은 줄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밀어냈다.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남편. 그 순간의 표정. 그리고 멈춰버린 숨. 혜진은 현실로 돌아와 손에서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내가 죽인 거였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에는 이미 원망보다 슬픔이 가득했다. 날 죽인 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기억을 숨기면서 너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죽은 손님만 오는 카페의 규칙. 혜진이 흐느낄 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혜진 씨, 여긴 죽은 사람만 오는 카페가 아닙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여긴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선택해. 계속 여기 머물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 살지. 카페 문이 서서히 열렸다. 문 밖에는 따뜻한 햇빛이 새고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나 빛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 그리고 제발 너 자신부터 용서해. 혜진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형체는 조용히 사라졌다. 카페에는 다시 도윤 혼자만 남았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또 하나의 생이 돌아갔군. 그리고 고요한 카페 안에 다시 죽은 손님들의 발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죽은 손님만 오는 카페는 또 한 번 문을 열었다. 카페는 살아있다. 밤이 깊어지자 카페 안의 모든 조명이 껌벅이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의 컵들이 흔들리고 커피 머신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문 앞에서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문이 열렸다. 어젯밤 남자, 붉은 스웨터 할머니, 그리고 그동안 찾아왔던 모든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입을 한꺼번에 열었다. 안내자. 당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석은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첫 번째 손님이 말했다. 물려받은 자리에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카페의 진짜 정체의 마지막 반전. 석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탈길을 내려가려는 순간 쿵! 발이 미끄러졌고 몸이 허공을 크게 가르며 떨어졌다. 잠시 후 석은 땅에 누운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보았다. 경찰, 구급대원 그리고 자신.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망입니다. 그 순간 석은 모든 걸 이해했다.
카페는 죽은 자들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경계의 장소였고, 그 안내자는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 맡게 되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사고로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이다. 카페 안에서 죽은 손님들이 말하던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그도 이미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석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카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카페 문이 스스로 열렸다. 그리고 손님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새 안내자님. 카페 고요. 그날 이후로도 죽은 손님들만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